5월 31일 금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미국 시장 결과를 보게 되면 3대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1% 넘는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빅테크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오늘 하락을 좀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세한 사항 준비된 내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한 3.8% 가까이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하락이 있었죠. 일단 오늘 하락의 이유는 최근 국채금리 상승 우려감 계속 좀 나오고 있었고, 전일 세일즈포스 실적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주가가 무려 20% 가까운 하락이 났습니다. 이에 따른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상당히 좀 위축이 됐고, 아울러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면상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3.3%, 엔비디아가 3.7%. 아무래도 이제 이 두 종목 시총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게 하락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장에 하락을 좀 영향을 줍니다. 그렇지만 애플이랄지 뭐 금융주, 그다음에 테슬라도 오늘 1.4% 올랐고요. 그다음에 산업재, 유틸리티, 뭐 원자재, 에너지, 이 다른 쪽으로는 순환매로 이제 매수세가 좀 유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차익매물로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이런 업종들이 상승을 보였죠. 특히 이 엔비디아나 이제 AMD의 약세 이유, 물론 AMD는 이제 오늘 소폭 상승했습니다만, 이런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블룸버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미국이 엔비디아와 AMD로 하여금 중동의 AI 칩 판매를 억제하기로, 미국 이제 정부 당국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기업들이 중동에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 중국 기업들이 중동의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해당 칩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우려하면서 AI 칩 판매를 억제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영향을 좀 받은 거죠. 특히 S&P 500에서 엔비디아 주가 하락하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 넘는 하락세를 보였네요. 어제 SK 하이닉스도 영향을 좀 크게 받았죠.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좋은 전에 봤습니다만, 세일즈포스가 무려 19.7%, 서비스나우도 당연히 영향을 받고 대부분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어도비, 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등등 대부분 좀 약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미국 시장에서는 AI 반도체, AI 관련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진 반면에 상대적으로 그 물량이 차익매물 나면서 뭐 통신, 그다음에 금융, 자동차, 산업재, 유틸리티 이런 쪽 올랐다는 거죠. 특히 유틸리티 쪽이 좀 상승했다는 점. AI 전력 인프라 쪽으로는 또 밀리면, 하락 출발하게 되면 언제든지 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이제 오늘 밤에 미국의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가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연준의 6월 FOMC 금리 결정 경로에 상당히 그 잠재적인 어떤 단서를 제공합니다. 잠깐 스케줄을 보시죠. 6월 달에 이제 6월 FOMC 회의가 언제 있습니까? 6월 FOMC 회의가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있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이제 6월 13일 날 새벽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뭐 애플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고, 그다음에 삼성 파운드리 포럼도 우리나라 시간으로 13일 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AI 관련 이슈도 상당히 좀 많죠. 많은 가운데 일단 지금 이제 미국의 주요 기업들 어닝 시즌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 지표로 분위기가 몰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이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가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뭐가 있습니까?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죠.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되는
이 개인 소비 지출 지표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여기 쭉 나옵니다만 여기 이제 요거죠. 이제 코어 PC 전년 동기 대비 지금 3월 달에 3월 PC 때는 3월 코어 PC에는 2.8%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2.8입니다. 예상치는 2.7%예요. 그러니까 2.8% 이상 나오게 되면 시장이 약간 충격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다. 반대로 이제 2.8 미만, 뭐 2.7이나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뭐 괜찮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을 좀 보여주지 않겠냐. 뭐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 지출, 개인 소비 지출 지표를 반드시 좀 잘 좀 체크하시고 미국 시장의 반응을 꼼꼼히 좀 따져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1.45%, 반등 나왔습니다. 참고로요. 원달러 환율, 지금 뭐 어제 환율이 무려 14원 올랐지 않습니까? 1379원까지 올랐습니다. NDF에서는 1375원대로 어제 대비 좀 밀렸죠. 요것만, 그러니까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하고 이 원달러 환율, NDF 원달러 환율까지 좀 참고하자면 오늘 장은 우리 시장 조심스럽게 좀 약간의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어제 대비는 밀렸거든요. 4.55%로. 물론 이제 4.5 미만으로 내려가야 네, 시장이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겠죠. 네, 국제유가도 좀 밀렸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어제 대비해서는 조금 내렸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니죠. 반도체 ETF는 235.93달러, VIX 14.41 그렇게 했습니다. 자, 델 테크놀로지 주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38억 달러 규모의 AI 백로그가 투자자에게 큰 인상을 주지 못했다. 이에 따라서 뭐 시간 내에서도 주가가 13% 가까이 좀 떨어졌고요. 자, 이 기사는 이제 SK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어제 이제 법원에서 SK 최태원 회장에게 국내 최대 규모의 이혼 합의금을 지불하라고 했죠. SK 주가는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SK 주식은 이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뒤집었죠. 이 노송 씨한테 재산 분할로 1조 308억 원을 지급 판결. SK 측은 이제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 밝혔고요. 이 장 마감 후에 이제 보통주,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 소식이 있죠. SK 주식은 이제 분할 대상이 아니라다. 요것과 이제 장 마감 후에 이제 보통주 소각 공시에 요걸 이제 급등을 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국내 증시 가보시죠. 네, 문제는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어제 삼성전자가 2.3% 하락했고 SK하이닉스도 3.4% 하락하면서 5일선을 이탈했습니다. 당연히 뭐 투자 심리가 좋지 않죠. 뭐 이런 흐름에 이제 미국의 AI 대장주들이 또 주춤하니까 오늘 장도 소폭 하락 출발하겠습니다. 하락 출발한 다음에 양봉이 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양봉이냐 음봉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일단 삼성전자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이 좀 아쉽죠. 외국인들이 코스피 매도, 그 다음에 선물 순매도, 이번 주 뭐 선물 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국채금리가 4.5% 넘으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온 거겠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동반 약세를 보이니까 더더욱 좀 투심이 좀 위축됐고. 그러면서 이제 AI 반도체는 좀 쉬어가고 있는 거죠. 네. AI 전력 인프라 관련주도 역시 좀 쉬어가는 흐름인데 앞서 미국의 S&P 500 맵을 봤습니다만 오늘 장에서는 좀 유틸리티 관련주는 상승이 나왔다는 점 좀 감안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쪽 동네시니까 이제 바이오주, 뭐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리가캠, 뭐 큐르셀 선별적으로 좀 상승을 좀 보였고 어제 뭐 대주전자 재료라는 개별 종목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는 이제 테슬라 2017 원통형 배터리 개선 착수 소식에 실리콘 음극재를 채택하지 않겠냐. 네, 그런 이제 기대감에 이 대주전자 재료가 올랐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는 6월 뭐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 기대감에 웹툰 관련주 일부 종목군들이 올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특징주를 보시죠. 뭐 워낙 지수보다는 뭐 개별 종목 중에서도 이 선별하기 좀 어려운 장입니다만, 자, 주식도 분할 채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에 이혼 소송 2심에 SK 급등했다는 소식이 있죠. 삼성전자 55년 만 파업 방사선 피폭 리스크에 73,000원을 깼다. 뭐 그런 얘기겠죠. 73,000원대 이제 털썩 주저앉았다는 내용인데, 뭐 악재 나올 대로 나오면 좋습니다. 네, 오히려 없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6월 달에 삼성 관련해서 이벤트는 6월 13일 날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있죠. 자, 쭉 뭐 그런 내용 있고요. 수급도경 보시죠. 어제 외국인은 KB금융을 순매수했죠. HD 현대일렉트릭도 순매수. 기관 인버스 위주로 순매수했네요. SK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어제 삼성전자를 4,900억치 팔았고, 기관도 삼성전자를 1,600억치나 팔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 대주전자재료 1,198억치 가장 많이 샀죠. 외국인 기관 가장 많이 산 종목이었네요. 시간의 날짜에 뭐 특징주 있나 볼까요? 네, 시간의 날짜. 코스피에서는 삼성 공조라는 종목이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했고,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컨텍,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AP성, 네,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분명히 뭐 관련 뉴스가 있을 겁니다. 이런 쪽은요. 네, 한번 꼭 좀 체크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정 이렇게 말씀드렸고, 6월 달에 항시제가 일정을 다 이렇게 막 올려놓지 않습니까? 6월에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 가능성도 미리미리 다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런 게 부각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일정을 적어도 한 달, 두 달, 세 달 거를 미리미리 네, 준비를 하고 그게 주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공부하면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